안녕하세요.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저는 놀이치료사이자 온라인 육아상담 전문기업 그로잉맘의 육아상담팀장 장미입니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 시간 선생님들과 함께 온라인 교사교육 세 번째,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기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매주 만나는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뿌듯하고 감사한 순간도 많지만 아이들이 항상 내 맘 같지 않다고 느껴지실 때도 있으시지요.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은 누구보다 가득하지만 때때로 내가 기대하고 예측했던 것과 다른 아이들의 반응, 모습을 보면서 당황스러울 때가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교사로서 기대하고 바라기로는 예배 시간이나 공과 공부 시간에 아이들이 좀 차분하게 앉아서 말씀에 집중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요. 그래서 정성껏 준비한 말씀과 활동들을 한가득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면 물론 예상대로 잘 따라와 주는 아이도 있지만 언제나 기대와는 다르게 자유분방하게 행동하고 대답하는 개성 강한 아이들을 마주하기도 해요. 혹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활동에만 집중하는 아이들도 있지요. 이처럼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해 주어야 할까요?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교사를 지원하고 기도와 사랑으로 아이들을 양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맘 같지 않은 아이들을 때때로 마주하게 되어요. 어떤 아이는 에너지가 너무 많고 또 적극적이어서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요. 또 어떤 아이는 너무 소극적이고 낯설어해서 어떻게 이끌어주고 다가가야 할지 고민하게 되기도 해요. 이렇게 내 맘 같지 않은 아이들, 예측 불가능한 우리 아이들의 반응,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혹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교사인 우리는 아이들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양육해요. 그런데 왜 이 아이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 왜 그때 이런 행동을 했을까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사실 아이들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고민하는 경험은 우리의 기도와 애정에 비해서 기회가 조금은 적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사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아이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아이들의 특성에 맞는 적합한 신앙교육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아이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아이의 행동을 미리 예측할 수 있고 더불어 교사도 반응을 적절하게 해줄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각각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의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기질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을 이해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질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최근에는 기질에 대해 여러 매체를 통해 들어보신 분들도 꽤나 있으실 거예요. 기질이 무엇이냐면 타고난 성격적 특성이에요. 아이가 가지고 태어난 아주 고유한 특성이지요. 조금 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상상동화 이야기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하늘나라의 아기집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부모를 만나기 위해서지요. 어느 날 아이들이 신나게 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 아이를 불러서 보따리를 주면서 미션을 주셨어요. 이 보따리 안에 너가 평생 가지고 살아갈 재료를 한번 가득 담아보렴. 그런데 신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한 번 재료를 선택하면 나중에는 바꿀 수가 없어. 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아이는 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보따리를 들고 재료가 가득 들은 방으로 가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문을 짠 열었는데 세상에 큰일이에요. 너무 많은 재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에게 가서 물어봐요. 하나님, 너무 많아서 못 고르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누군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기 밑에 보이는 저 사람들이 너희 엄마 아빠가 될 거야. 아이가 살펴보니 엄마 아빠도 나랑 똑같이 생긴 보따리를 등에 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무언가가 잔뜩 담겨 있는 걸 봤죠. 아, 우리 엄마 아빠도 이런 게 있구나. 내가 엄마 아빠랑 비슷한 것을 가지고 가면 엄마 아빠랑도 금방 친해지고 적응도 빨리 하고 고생도 좀 덜 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보따리에 엄마 아빠랑 비슷한 것을 이렇게 주섬주섬 담아서 태어난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 기질이에요. 아이는 이렇게 기질 주머니 안에 다양한 기질 특성 블록을 챙겨서 태어나지요. 비슷해 보이지만 아이들의 기질은 저마다 달라요. 색깔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거든요. 어떤 색깔의 블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아이들의 특성과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답니다. 그림을 보면 똑같은 색깔 블록을 가지고 있는 아이 2명이지만 자세히 보면 달라요. 어떤 색깔 특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지요. 그렇기에 사람을 특정한 몇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저 나이가 똑같다고 같은 성별이라고 혈액형 같은 환경에 있다고 해서 동일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다양한 조합을 가진 아름답고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각각 개별자로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이지요. 따라서 교사인 우리는 아이들을 단순하게 몇 가지의 특성과 그룹으로 분류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각각의 특성을 잘 이해해서 그에 적합한 교회 교육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제가 육아 상담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온라인 육아 상담 전문 기업 그로잉맘에서는 아이들의 타고난 고유한 특성, 기질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5가지 색깔 블록으로 설명해요. 기질에 대한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들께도 이 5가지 색깔 블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나누는 기질에 대한 설명은 짧은 시간 안에 간단한 특성을 설명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 참고하시면서 교회 학교 아이들 중에 유사한 특성의 모습을 가진 아이들이 있는지 떠올려 보시고 이해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빨간 블록이에요. 빨간 블록은 같은 환경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호기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새로운 환경이나 자극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많이 하지요. 여러 특성 중에 첫 번째, 새로운 것을 보면 궁금함을 참지 못해요. 그래서 직접 만지고 경험해보고 싶어 하지요. 또한 호기심이 생긴 영역에 대해서는 오래 고민하기보다 즉흥적인 행동으로 실행해요. 우리도 쇼핑하다가 마음에 드는 것이 있을 때 조금 더 둘러보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반면에 마음에 들면 바로 구매를 하는 사람도 있지요. 이것을 충동 구매라고 하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흥미가 생기는 것이 있으면 생각과 행동의 시간 차이가 짧고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실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시각적으로 멀리 보이는 것도 너무 궁금하고 신기하고 만지고 싶으면 상황이나 분위기를 먼저 고려하기보다 탐색하려는 시도를 보일 수도 있지요. 또한 다음으로 흥미롭거나 좋아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열정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또한 정해진 틀을 반복하는 것, 규칙을 지키는 것을 금방 지루해하는 특성도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지요. 어린 아이들을 예로 든다면 놀이터에 갔을 때 정해진 방법으로 미끄럼틀을 위에서 아래로 정방향으로만 타는 아이들이 있기도 하지만 한두 번 본래의 방법을 시도한 이후에는 다양한 온갖 방법을 사용해서 미끄럼틀을 즐기는 아이가 있잖아요. 머리부터 내려오기도 하고요. 거꾸로 기어 올라가는 등 자유분방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정해진 방법을 반복하는 것을 지루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빨간 블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무엇이든지 열심히 만져보고 경험하려고 하는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에너지가 과하게 넘치는 탓에 부모도 교사도 힘들어하기도 해요. 예배 시간이나 공과 공부 시간에 차분하게 앉아있기를 지루해하기도 하지요. 하고 싶은 것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 교회에 새롭고 처음 보는 것이 있으면 흥미로워하면서 달려들지만 익숙해지고 나면 금방 실증을 내기도 해요. 그래서 빨간 블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양육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안 돼, 기다려, 잠깐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실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해해 주셔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교사인 나를 그리고 예배 시간을 방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다양한 자극에 반응하게 되는 기질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빨간 블록이 많은 아이들과 공과 활동을 하거나 말씀을 나눌 때에는 자꾸 주의를 주며 지적하기보다는 아이의 특성을 미리 이해해 주셔서 자극이 많은 새로운 놀잇감이나 재료들을 한 번에 너무 많이 제공하지 않는 센스를 보여주시면 좋답니다. 혹은 주변에 탐색할 만한 흥미로운 물건이 너무 많지 않은 심플한 장소에서 말씀을 나누면 아이가 집중하는 데 더욱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파랑 블록이에요. 파랑 블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익숙하지 않은 낯선 것을 마주하면 두렵고 떨리고 불안함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피하고 싶고 움츠러드는 모습이 있지요. 선생님들께서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객관적으로 그것이 정말 위험하거나 두려운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교사인 내가 보기에는 저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아이가 느끼기에 새롭고 낯설고 두렵다고 느끼면 그것은 다 불안하고 긴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선생님들 눈에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이에게는 불안함이 쉽게 올라오기에 징징거릴 수도 있고 활동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답니다. 이 아이들이 가진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평소에 걱정과 근심이 뜬금없이 많아요. 그래서 순간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면서 불안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하던 것을 갑자기 중단하고 멈추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요. 이러한 아이들을 바라볼 때 선생님 입장에서는 간혹 아이가 뜬금없어 보이기도 하고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는 뜬금없이 갑자기 불안한 것이 아니라 유독 처음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만 두려움을 느끼는 아이들도 있어요. 긴장과 불안이 높은 아이들의 특성을 유심히 살펴보면 뜬금없는 불안이 아니라 유독 처음 가보는 장소, 처음 해보는 일, 처음 경험하는 활동 등 처음 시도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아이들이 있답니다. 어른들도 운전을 할 때 유독 익숙한 길은 너무 능숙한데 처음 가는 길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진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해보지 않아서 낯설기에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강한 두려움을 느끼지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는 아이가 마음을 열고 준비할 수 있도록 너무 재촉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수련회나 외부 활동을 준비하실 때 미리 사진, 도서, 영상 등을 활용해서 새로운 장소 및 활동에 대해 대화를 나누어 주시고 아이가 예측하고 마음의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거부감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답니다. 다음으로는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강하게 느껴서 수줍어하는 특성이 있어요. 낯선 선생님이나 친구들과의 만남은 아이에게 두려움이 되기 때문에 수줍은 태도로 반응하게 되지요. 그래서 인사도 잘 하지 않고요. 목소리도 아주 작기 때문에 대화를 나누기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매주 만났고 매년 교회에서 마주치는데 왜 아직도 나를 낯설어하고 어려워하는지 그 아이들을 마주하면 왜 그럴까 고민되시지요. 그런데 아이에게서 낯설다라는 것은 처음 만난 사람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래 알긴 했지만 일주일에 한 번, 한두 시간 짧게 만나는 선생님, 친구들은 아이에게 매번 새롭고 낯설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지요. 그렇기에 낯설어하는 아이의 마음에 대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너무 인사를 강요하지 마시고 아주 가벼운 눈인사 정도로 멀리서 마음을 가볍게 나누어 주시면 좋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이들은 에너지 수준이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신체적, 심리적으로 쉽게 지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다음으로 세 번째, 노랑 블럭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민하다 혹은 민감하다라고 하면 감각적인 영역이 떠오르지요. 그런데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알아차리기 어려운 아이들의 예민함의 또 다른 종류가 있어요. 바로 노랑 블럭의 특성인데요. 노랑 블럭이 많은 아이들은 감정이나 관계에 대한 민감한 특성을 가진 아이들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 감수성이 풍부해서 음악, 그림, 이야기 등 외부에 있는 자극에 대해 다양한 정서 반응을 보여요. 선생님들께서 찬양, 신나는 율동, 감동적인 성경 이야기 등 감정을 북돋을 수 있는 활동을 적극 활용하신다면 아이들의 말씀을 더 잘 기억하고 새길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생각들을 내 안에 담아만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개방해서 드러내고 상대에게 잘 공유하고 표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안정적으로 관계가 잘 지속되는 것에 만족감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 관계가 잘 지속되기 위해서 따뜻하고 친사회적인 행동과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승인이나 비판에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기보다는 선생님이나 친구, 부모님 등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상대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기 쉽지요. 또한 남에게 인정받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비난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 노랑 블럭이 많은 친구들은 선생님이 보기에도 따뜻하고 순종적이며 누구와도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사회성 좋은 모습을 가진 아이. 그래서 특별히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감정과 관계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아이 마음속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긴장이나 스트레스가 높을 수 있어요. 잘 지내고 있어 보이지만 여기저기 눈치를 보고 자기 표현도 편하게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느라고 애쓰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게는 자신의 욕구를 표현해 볼 기회를 먼저 많이 주시는 것이 좋아요. 너는 어떤 걸 하고 싶어? 오늘은 너가 원하는 게 뭐야? 라고 아이가 가진 내면의 욕구가 무엇인지 먼저 많이 물어봐 주세요. 다음은 분홍 블록입니다. 파고들며 집중하는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먼저 실패와 좌절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고 반복하려는 끈기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기본적으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루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요.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뜻대로 성취해내지 못하면 아무래도 속상함이 커서 화를 내거나 불편함을 겉으로 표현하기도 하지요. 또한 완벽하게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 커요. 스스로의 내적 기준이 상당히 높지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꽤 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만족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답니다. 이러한 분홍 블럭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레고나 블럭 놀이처럼 자기 혼자 깊이 있게 몰두하는 놀이를 즐겨해요. 그래서 때때로 선생님들은 아이와 눈을 맞추고 상호작용하기 어렵다고 느끼실 때도 있지요. 집중한 상황에서는 저 멀리서 아이를 불러도 아이가 정말 잘 듣지 못해요. 못 듣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 들리는 것이지요. 따라서 멀리서 아이에게 지시하기보다는 가까이 가셔서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상체를 숙여서 눈높이를 맞추어 주세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지금은 찬양 시간이야 라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셔서 상호작용해 주시는 것이 좋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반복하고 잘하고 싶은 욕구가 많다 보니까 이기는 것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아요. 한마디로 승부욕이 강하지요.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는 교회에서 하는 게임, 팀별 활동 등이 있을 때 이기고 싶어서 규칙을 바꾸거나 억지를 부리는 모습이 있기도 해요. 또한 졌을 경우 굉장히 과하게 화를 내거나 삐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속상한 아이에게 다음에 이기면 되지, 뭐가 속상해? 너 이렇게 하면 다음 주에는 게임 안 한다? 이와 같은 표현은 아이의 마음을 빠르게 진정시키기 어렵고 아이에게 위로가 되지가 않아요. 아이가 지더라도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충분히 이겨보는 경험을 만끽하는 것이 중요해요. 충분히 경험을 해야 나눌 수 있는 심리적인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지요. 교사 여러분들께서도 아이들과 게임을 할 때 감정이 이입되어서 절대 져주지 않으려고 하실 때가 있지요. 그런데 운동 경기나 보드게임 등 다양한 활동을 교회에서 할 때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것도 너무 좋지만 오히려 티나지 않게 아이에게 져주는 센스가 많이 필요해요. 더불어 졌을 때 이기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잘 지는 방법에 대해서도 모범을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 축하해, 졌지만 선생님은 너와 함께한 이 성경 퀴즈 게임 시간이 너무 즐거웠어. 이처럼 아이에게 조금 더 유연한 반응을 다양하게 보여주시면 참 좋답니다.
마지막으로 초록블럭이에요. 초록블럭이 많은 친구들은 오감각이 예민한 아이들이에요. 같은 조건, 상황에서 더 많은 자극을 많이 느끼지요. 감각의 예민함이 어느 정도냐면요. 어려서부터 젖병도 아이들이 특정한 것만 주어야 빨고요. 이유식의 재료를 아무리 잘게 잘라 넣어도 싫어하는 음식은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고 뱉어요. 또한 옷을 입을 때 봉제선이나 택이 거슬려서 잘라주어야 하거나 혹은 거꾸로 뒤집어 입으려는 경우도 많지요. 뿐만 아니라 바닷가 같이 모래가 있는 곳에 가면 발에 모래가 묻는 것이 불편하다고 걷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이렇게 특정한 감각 자극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잘하고 있던 활동을 거부하거나 불쾌감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감각이 민감한 우리 선생님분들 있다면 아시겠지만 이 영역은 일부러 무시한다거나 참아보려고 해도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도 어른들의 경우에는요, 스스로 어떤 감각이 민감한지 잘 알기 때문에 불편한 자극을 줄이기 위해 나름의 스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도 해요. 하지만 아직 다양한 경험이 부족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불편한 외부 환경을 미리 조절할 만한 방법이 많이 부족해요. 따라서 아이가 감각적인 민감함이 있어 보인다면 가장 첫 번째로 참아봐, 한 번만 먹어봐 라고 억지로 강요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되도록 아이의 불편함을 민감하게 알아차려 주셔서 빠르게 해소해 주시거나 불편한 자극을 미리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청각이 예민한 아이의 경우에는 스피커에서 가장 먼 거리에 앉아 예배드리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 특정한 음식, 간식을 잘 먹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강요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사실 아이가 특정 자극에 대해 불편해한다는 것은 아이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다만 느끼는 것이 조금 더 많아 힘이 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아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처럼 우리 아이들은 다양한 기질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교사인 우리는 말씀 속 성경 인물을 아이에게 가르치면서 동일한 비전을 똑같이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베드로와 같이 열정적이고 주도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고 하지요. 그런데 아이들마다 고유한 기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비전을 동일하게 제시한다는 것은 때로는 무리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파랑블록이 많아서 두려운 감정이 먼저 드는 아이에게 베드로와 같이 열정을 가져, 피하는 건 옳지 않은 거야, 너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해, 용기 있게 행동해, 이렇게만 우리가 강요한다면 이 아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며 자라게 될까요? 나는 왜 베드로처럼 강단 있지 못할까? 나는 소심하고 겁이 너무 많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교사인 우리가 아이의 기질 특성을 잘 이해하고 존중해서 너는 굉장히 신중한 아이야, 낯선 것을 보면 두렵고 걱정이 많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러 차례 고민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용기 있게 시도해낼 수 있는 아이잖아. 성경 말씀 속에 너는 기드온을 참 닮았어 라고 이렇게 말해준다면 아마 아이 마음속 깊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용기를 갖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아이가 가진 또 다른 측면에 대해서 알아차려주고 말씀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교사로서의 우리의 귀한 사명이 아닐까 생각해요. 또한 아이들의 기질 특성을 미리 잘 아신다면 그에 맞게 지지하고 격려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분홍블록이 많은 아이에게는 너는 인내심과 끈기가 많은 아이잖아,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서 끝까지 기도했던 한나처럼 너의 믿음도 하나님께 깊이 있게 몰두하고 집중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아이가 가진 강점을 북돋아주고 신앙과 믿음 안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반응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짧은 시간 간단히 나눌 기질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이 시간을 통해 각각 개별자로 창조하신 아이들의 귀한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기대해요. 그래서 앞으로 기질에 적합한 말씀과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10대들과 잘 통하고 계신가요? 10대들 달라져도 왜 이렇게 많이 달라진 걸까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아이들이 되지 않았나요? 10대들이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그 이유도 알아보고
10대들을 잘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 다음 달 교사온 기대해 주세요.